반갑습니다. 행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국어 수업. 자, 오늘은 유시화 시인의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분이 유독 이쪽 부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인디언, 또 뭐 인도에 가서 여행하면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수필로 쓴 책들이 꽤 있는데, 오늘은 좀 짧지만 인디언을 만났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정말 재밌을 텐데 선생님이 읽으면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소개의 영상은 여러분들이 등교 수업했을 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니까 인터넷 속도가 좀 그런가 봐요. 되게 느려서 여러분들 복장 터질까 봐 오면 함께 하도록 하고 교과서 수업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28페이지 펼쳐놓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의 모국어는 침묵, 유시화. 한국을 떠나 미국의 애리조나주 투손시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 언제 일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디언 천막 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 자, 이 사람은 인디언들과 만나서 노인들, 여기 천막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노인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려고 뭔가 잔뜩 기대를 하고 들어갔대요. 그때 자기가 생각과는 다른 경험을 했나 봐요.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고 하고 있네요. 계속 볼게요. 지금 선생님 세 번째 줄, 우리 교과서에는 다섯 번째 줄이라 표기되어 있는 부분 읽고 있습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 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천막 안이 어슴푸레해서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다. 아마도 그들이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축제에 참석한 잘난치 않은 이방인의 침입을 부정타는 일로 여길 법도 했다. 결국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천막마다 구부리고 들어가느라 허리만 뻐근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과서에 지금 실려 있는 이 수필, 나의 모국어는 침묵에서 수필을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 봤을 때 선생님 방금 읽은 부분 여기까지가 처음에 해당돼요. 처음. 자,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디언들과 대화 한번 나눠볼 거라고 그죠? 여기 이렇게 보이는 천막 안에 허리를 입구가 쪼매나거든.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고 막 여기저기 들어가서 인디언들과 대화를 나눴대요. 지는 작가다. 난 느그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대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서 들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작가는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반응을 기대하면서 소개를 했을까요? 짠. 뭔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들뜬 마음에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고 기대했다. 여러분들 메모할 때는 일시정지하고 메모, 교과서에 메모하면서 보세요. 등교 수업 때 선생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면서 화면을 띄워놓지 않겠다고 지난주 수업할 때 설명한 바 있죠. 그죠? 여기에서 일시정지, 동영상 수업의 매력이죠. 자, 넘어갑니다. 닫기. 자, 계속 이어서, 자, 요까지가 처음 부분이었거든요. 자, 계속 이어볼게요. 요거는 요거 하나 하고 할까? 방금 했던 부분은 이걸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기대. 요게 요거제. 요렇게 메모하지 않고 이렇게 화살표만 해도 좋겠죠? 자, 요런 센스.
자, 이제 처음, 중간, 끝 중에 중간 부분을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교과서를 펼쳐놓고 선생님하고 같이 눈으로 읽어주세요.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시험을 내거나 물어본다면 그것, 자, 여기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예요? 여기 있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거지. 이게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이래요. 이걸 나중에 자기가 알게 된 거죠. 예, 계속 볼게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그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내고는 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흉내는 어떤 흉내죠? 인디언들의 흉내. 요 뒤에 나와요.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 있었다. 그 결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너무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인디언 흉내를 냈다지. 어떻게? 인디언 흉내. 인디언들 흉내. 어떻게 냈다?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10분이고 50분이고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개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여기에서 어떤 평을 들었다? 개팍하고 거만한 사람의 평을 들었고, 또 이 사람이 침묵이 뭐라는 걸 느끼게 되었대요. 침묵은, 자, 글쓴이의 깨달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줄 꺼주세요. 맨 밑에 줄에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 여기까지 줄 꺼주세요. 침묵은부터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 자, 이 작가는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인디언들의 흉내를 냈지만 자기는 어떤 깨달음을 알았노? 사람들이 쥐를 개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맨 마지막 줄에 있는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글쓴이의 깨달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0쪽 펼쳐주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어쨌거나 인디언들과 만남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들은 땅을 사랑하고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사랑하고 한겨울 들소의 코에서 나오는 덧없는 입김을 사랑했다. 그 세계에 이끌린 나머지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자주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그들 누구? 그렇죠. 인디언들. 나 역시 머리를 땄고 인디언 팔찌를 하고 다녔다. 유시화 시인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큼 머리를 기르고 약간 일반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 수업했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살펴보기로 해요. 시인에 대해서.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 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2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다. 그 중의 하나가 너무 많이 말해였다. 너무 재밌죠? 자, 인디언식 이름. 이 사람이 얻게 된 인디언식 이름 뭐다? 너무 많이 말해. 자, 너무 많이 말해. 어떤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이렇게 불렀을까요? 어떤 특징? 그렇죠. 엄청 말을 많이 했나 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뒤에 보면 따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왜 뭐 너무 많이 말해? 왜? 이렇게 따지고 싶어 하는데 따지지 못한다는 부분도 나와요. 자, 인디언들은 가만히 앉아서 들어주고 기다려주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고 말을 많이 한 덕분에 이런 사람으로 보였대요. 자, 이어서 볼게요. 닫기 누르고 자, 계속 이어봅시다. 내가 얼마나 떠들었기에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는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너무 많이 따져 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될까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났다.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자, 여기까지가 처음, 중간, 끝으로 이 글을 구분했을 때 중간 부분에 해당돼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낀 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간 부분이에요. 자, 중간 부분의 내용은 침묵이 인디언 부족이라는 사실, 인디언 부족의 전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자신의 언어 습관을 성찰하게 돼요. 와, 나 말 너무 많이 하는가? 이렇게 그죠? 너무 많이 살고 말을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걸 깨달았죠? 그래서 중간 부분을 굳이 정리해 보자면 침묵이 인디언 부족의 무엇임을 알게 됐어요. 전통임을 깨달았죠. 그리고 뭐도 성찰했다? 자신의 언어 습관. 뭐 하는 사람이다? 필요 없는 말까지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죠? 스스로 성찰했던 거 우리 하긴 했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중간 부분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끝부분 읽어볼게요. 라코타족 인디언인 서 있는 곰은 말한다. 그 사람 이름이 서 있는 곰인가 봐요.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었다.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인디언들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족마다 언어도 매우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하곤 했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멋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선생님처럼 박스하거나 형광펜으로 줄을 한번 쫙 그어주세요. 자, 여기에서 쓰인 주된 표현법은 뭡니까? 반어법? 풍자법? 아니면 그렇죠. 반어가 아닌 말이 되지 않는 모순적 표현을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했죠? 역설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이다. 자, 그러면 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이다.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인디언들이 침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역설적 표현이라고 적고요. 여기에다가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의미. 이렇게 메모하고요.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디언들이 침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걸 메모해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정리해 봤고요. 자, 요 끝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선생님 방금 정리한 내용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뿅. 예, 이렇게. 자, 다시 돌아가서 어째 돌아가노? 짠. 자, 방금 선생님이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었었죠. 요렇게 메모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 뿅. 이렇게 처음 중간 끝을 정리해 봤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 글의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 이 글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뭐 한 거라 했습니까? 깨달은 바를 정리한 수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글은 자기 경험을 고백하듯이 성찰, 반성하면서 지 너무 말을 많이 했다고, 그죠? 그 다음에 역설,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언어가 아니잖아. 말이 안 되죠. 모순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할 수 있다 했습니다. 어떻게? 침묵은 진정한 의미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글의 특징은 자신의 경험, 체험에서 얻은 생각을 독백, 자기 혼자 이야기하듯이 정리한 것입니다. 친근한 어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해서 쉽게 읽으시죠? 그러면서 감동과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인디언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지만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해요.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바? 침묵의 진정한 의미. 그죠? 거만하지 않고 아까 자기가 따라했던 것처럼 그죠? 그렇지 않고 침묵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준 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학습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밴드에 선생님이 올린 글 댓글에 여러분 질문 2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 2가지 과제 꼭 풀어서 댓글 달아주세요. 선생님을 무시하지 않고 선생님 수업에 열심히 해주는 여러분을 선생님은 사랑합니다. 우리 교실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수업을 하지 않고 비공식적이면서 겁나 재밌는 또 선생님 온갖 몸을 휘날려가며 여러분께 재미를 드릴 수 있는 수업을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